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평가 문항에 관련된 그 작성에 관련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다른 형태의 평가 문항 작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 사용하시고 또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는 평가 문항 작성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평가 문항의 예시는 수업과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의 예시입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 장학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한 거를 제가 선생님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과정중심 평가를 설명을 할 때 과정중심 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수행평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평가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업과 평가를 하나의 맥으로 하나의 선상에서 놓고 어,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평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우리 앞서에 제가 말씀드렸듯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다. 이게 살짝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혼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과정중심평가 그러면 이건 뭐 수행평가다. 수행평가 그러면 그 수행평가는 과정중심평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위에 한번 그 안에 있는 서두에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의 예시를 소개합니다.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를 수업 중에 시행함으로써 평가가 학습의 일환이자 가치 있는 학습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수행평가가 각 차시별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정리하면 뭐 간단합니다. 수업이 평가고 평가가 수업이다.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가는 평가 자체로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수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조. 그래서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그 자체로 수업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야지 학습 효과도 좋고 교육과정 목표 달성도 수월하고, 그리고 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가를 어, 좀 의미 있게 구성하고 평가를 또 즐겁게, 또 평가를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의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수업도 즐거워지고 평가도 유의미해지고, 그러다 보니 수업 중에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수업 중에 일어나는 평가는 평가 자체가 수업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행평가 문항 정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교급은 중학교, 학년군 3학년, 그리고 과목은 국어, 뭐 영역은 듣기 말하기 쓰기 있고, 평가 방법은 토의, 토론, 논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뭐, 선다형, 뭐 선택형,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그 토익토론이나 논술, 서술, 뭐 프로젝트 학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다음 성취 기준 보세요. 성취 기준. 자,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쓰기 이렇게 영역 세 가지를 이제 성취 기준으로 제시했고요. 교과의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거기 이제 팁을 한번 보세요. 팁 왼쪽에. 수행평가는 반드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기 단위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 평가를 계획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야 되냐면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뭐 수준별 학습 그래가지고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더 우위의 과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하위의 과정 뭐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은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출제 의도는, 이건 출제 의도는 이제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출제 의도도 선생님이 특별한 막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기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수업평가 흐름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학습 주제,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통한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요게 이제 그 학습 주제고, 수행 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수업 지도안입니다. 수업 지도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수업과 연계한 수업평가, 수행평가 예시를 이렇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수업 지도안을 구성을 할 때, 수업 계획을 할 때 수행평가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 혹은 각 교육청의 그 장학 자료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 이거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 보기 좋게 구성한 거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활동 안내, 수업 과정, 수행 결과, 그 다음에 평가 피드백, 수업 점유. 이 왼쪽 거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수업 지도안의 야간을 또 한눈에 간결하게 보기 쉽게 아주 요약해 놓은 거죠. 요게. 하나의 수업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거.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바로 그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에 팁을 주는 거죠. 수업 평가 흐름 모형.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선생님 수업에 맞는 그 수업의 모형, 국어과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업의 팁 같은 거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에 평가 대상을 해가지고 이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그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토론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흐름 모형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수업 평가 흐름 모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평가 따로 놓고
수업 따로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업과 평가를 하나로 한눈에 보기 좋게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쪽을 한번 보면 이제 자, 교수학습 활동 수행평가 계획이라는데 지금 이 단원이 4차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수학습 활동은 각 차시별로 이렇게 교수학습 활동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평가 계획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를 할 때 이게 이제 토론 수업이면은 1차시에는 논제 파악하기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2차시에는 자료 수집 부분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우고 3차시에는 입문서 쓰기에 대한 평가를 계획을 하고 4차시에는 토론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차시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 토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업을 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때 1차시에는 논제 파악하고 2차시에는 자료 수집하고 3차시에 입문서 쓰기를 하고 4차에 토론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다 수업 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시학습 지도안을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차시 이제 1차시 지도안 보시면 보세요. 학습 목표 있죠. 학습 내용 있죠. 아까 요거는 이 단원에 대한 단원의 수익평가에 단원에 대한 수업의 흐름과 평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었고 요거는 이제 그 단원 전체 4차 시분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도안이 나오는 거죠. 자, 야간의 형태의 이렇게 지도안이 보이죠. 그러면 한번 여기 보세요. 야간의 양식을 이렇게 보면 이게 평가 활동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통 야간 그러면 교수학습 활동 이렇게 있거나 이 교수학습 활동에 뭐 교사 학생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요점 시간인데 여기는 평가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수업 연계 그 수행평가 수업 예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야간의 형태의 평가 활동 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아예 한눈에 수업 안을 구성을 할 때 여기에 평가 계획을 이렇게 넣어라. 그래서 1차 시에는 전개 부분에서 다양한 논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하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행평가 논제 파악하기 요걸 해라. 이때는 그 학생들 보고 이제 동영상 시청하고 이제 문항을 주는 거죠. 문항 일의 논제에 대한 신문 기사나 짧은 글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 논제는 학생의 흥미와 수준, 시의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를 작성을 하는 거죠. 2차 시도 마찬가지죠. 2차 시 수업 계획을 하면서 이와 같이 평가에 대한 계획을 두 번째 평가 자료 수집 계획을 넣는 거죠.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자, 1차 시에 논제 파악하기 하고 2차 시는 자료 수집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3차 시에 가면 또 역시 3차 시에 토론하기 부분. 3차 시는 여기 있네요. 3차 시, 여기 2차 시에서 4차 시로 넘어왔네요. 자, 4차 시. 4차 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수행평가 교수학습 활동과 수행평가 계획을 한눈에 보고 이거를 각 차시별로 야간 지도한 본시학습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 활동란을 하나만 더 만든다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 차이만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문항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문항 1, 2, 4 이렇게 뭐 3은 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 배점을 할 건지 4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선생님들이 매 단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계획을 세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시면 이와 같이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안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출판사별로 나오는 교사용 지도서의 그 수업 계획들을 보면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야간을 제시해주고 이와 같이 바로 그 옆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안내해주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교수학습 계획이 따로 있고 있더라도 매 단원마다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뒤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히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형식 여기에다가 그냥 수업 계획 안에다가 평가 활동 하나만 더 넣었다. 뭐 이런 차이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를 더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앞에는 지금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더 간략합니다. 간략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보세요. 자, 문항정보 그랬는데 합격급은 중학교, 학년군 중학교 3학년, 교과는 과학, 영역은 대기와 해수, 단어는 수량과 해수의 순환. 자, 성취 기준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파일을 변화를 해서 좀 글자가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글 파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가 문항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개 수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범 수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생 실습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안에 첨부하는 그 일반적인 과정 중심 평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정도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시 답안 주고 채점 기준. 요 정도가 선생님들께서 수업 안에 세안이 됐건 야한이 됐건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대표하는 한 차시 단위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 문항을 작성할 때 가장 선생님들이 너무 약하지도 않고 간소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선생님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 문항 작성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 정도면은 뭐 아주 훌륭한 평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이 정도만 돼도 보통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 교과에 뭐 정기 시험, 뭐 총괄 평가를 한다든가, 무슨 뭐 학기별 그 평가를 할 때 정기 평가의 문항을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뭐 훌륭하고 충분히 제시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걸 또 이제 한 번 더 보시죠.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 또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가 교수학습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에서도 말씀드렸고, 요 전차시의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안을 작성하시면 평가 문항을 작성하시든 간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 보면 교과 군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군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학년군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학년군 하위에 다시 교과군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중학교는 어떻게 하죠? 중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학년군을 하고 학년군 하위 교과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교과를 놓고 교과의 하위에 학년군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중학교, 중등, 그러니까 초등, 유초등, 중등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중등은 중고등학교고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는 학년 군별을 보시고 중학교는 교과 군별 교육과정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의 유형입니다. 중학교.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 교과 군별의 그 교육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영역은 이런 식으로 다 교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도 이 학교의 그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도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교과와 연계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차시별 왼쪽에 보면 수업 유형, 학습 목표, 수업 의도 있고 왼쪽에 차시별로 차시를 구성하고 평가 계획도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시와 평가를 구분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차시를 각각 도입, 전개, 정리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자,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하고 평가 과제 예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를 어떻게 기록했는가까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식의 그 교과별 그 수행평가의 그 예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교육청 장학 자료로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교육청의 장학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잘 이제 편집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이렇게 만든 경우 자 이런 경우 두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보통 그 시범 수업이나 공개 수업 그리고 교생 수업 또 예비교사 멘토링 수업 같은 걸 하실 때는 본시나 그 세안 수업 뒷부분에 평가 유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렇게 한쪽 혹은 한두 쪽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이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좀 교과의 단원별로 이렇게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 그 수업 계획과 연관돼서 이 평가를 같이 이것도 한눈에 보기가 참 좋죠.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그 수업 연계 평가 계획이 훨씬 더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표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가 계획을 하고 문항을 만들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단원을 한 단원을 평가를 할 때 요 3번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 요 부분과 수행 평가 과제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표까지. 채점 기준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3번 평가 부분. 3번 평가 부분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평가의 채점 기준까지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업안을 한번, 평가 문항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요 지도안, 이 지도안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죠. 그 현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수업 지도안을 보고, 이제 이 수업 지도안을,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하신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는 거죠. 가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이제 직접 하셨다라고. 이 선생님 이제 과학 수업입니다. 대단원은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이고, 지금 학년은 아마도 중등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자, 요게 이제 이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 보면, 어, 도입, 전개, 정리, 그리고 이제 정착이라는 걸 넣고, 여기 형성평가 이렇게 하나 나왔죠. 형성평가, 기본 및 심화 형성평가 실시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항을 이렇게 뒤에 추가해 주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형성평가를 할지, 요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가지고. 자, 요거. 어. 자, 요게 이제 어떤 건지, 요게 어떤 유형인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가장 일반적으로 형태. 요거, 요거. 요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 이걸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여기다 보여드리는 요거는 이제 현장 선생님께서 지도안 뒤에 쓰셨던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양식을 빈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의 지도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였죠, 이거. 자, 요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자, 중학교, 여기 뭐, 이제 3학년이라고 이제, 하시죠. 뭐, 3학년, 그러고. 이제 선생님 교과는 다르지만, 뭐, 일단 뭐 이걸 가지고, 저도 과학교과 아닙니다. 아니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목은 여기 보니까 과학이네요. 그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고등학교인가요? 자, 영역 단원, 그러면, 단원은 일단, 지금 여기 뭐 대단원, 중단원, 지도하는 대단원, 소단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단원을 뭐를 할까요? 소단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소단원. 이렇게 되면, 소단원 이 식량, 자원과 생물, 다양성, 뭐 이랬습니다. 과제는 뭐죠? 과제명은 유전자재, 과제명은 여기 토론학습이었네요. 그죠? 토론학습이었으니까, 과제명에는 토론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하기. 이렇게 해두고. 자, 이 성취 기준이죠. 자, 이 성취 기준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취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 소속된 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의 교과. 초등학교는 학년군별 교과. 거기에 보면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 성취 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선 볼 수는 없죠. 볼 수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취 기준을 그대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쓸 수도 있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선행학습만 되지 않는다면 이 성취 기준은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학습 목표를 보고 요 해당 차시의 평가 문항의 성취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학습 목표가 뭡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두 번째는 토론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취 기준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성취 기준은 첫 번째 하나는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성취 기준이고, 두 번째는 또 뭐 할 수 있을까? 토론, 요거 약간 변형해 볼까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서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거를 지금 보고했지만 선생님들 교과에서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 교과는 선생님 그 교과의 그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되고, 또 뭘 보시라 그랬어요? 뭐 선배 교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교과의 학령군에서 나온 그 학교에서 보는 그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거 다 교육과정의 근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평가 요소는 뭐죠? 평가 요소는 여기서는 이 선생님은 무엇을 평가했는지, 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선택형으로 했고요. 하나는 서술형 문제를 했어요. 그러면 평가 요소는 첫 번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 판단. 그 다음에 배점은 뭐 4점을 배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문항을 지금 한번 보세요. 성취 기준을 우리가 두 개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항은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서술형 문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선 성취 기준을 한 개만 해도 되겠죠. 그죠? 한 개.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요 정도로만 성취 기준을 만들고, 성취 수준은 또 다릅니다. 성취 수준. 성취 수준은 뭐죠?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상중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취 기준의 상은 100점은 뭐 3점으로만 할 거예요. 3점으로 한다면 3점, 2점, 1점 이렇게 한다면 성취 기준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면 3점, 2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2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1점. 그 전에 그 성취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뭐 노력을 요함, 뭐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성취 수준은 또 따로 구분할 수 있다. 만일 뭐 선생님이 여기다 난 성취 수준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뭐 성취 수준도 하는 거죠. 뭐 성취 수준. 그다음에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하여 2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3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하여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다. 2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하여 알고 있다. 1점. 빵점도 있을까요? 무조건 1점 이상은 주죠.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자, 출제 의도는 뭐죠? 출제 의도. 이 출제 의도 이제 선생님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토론을 중시할 건지,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중시할 건지, 아니면 여기 보세요. 과제가 뭐였어요? 여기 과제, 이 과제는 뭐 우리가 정한 거지만, 수업 목표에 보면 안정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과는 우리가 탐구학습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학문 중심주의 과학에서 탐구학습. 그렇다면 여기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여기 성취 기준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도대체 뭔가요? 토론을 중시할 건지 아니면 설명할 걸 중시할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하여 알고 안전성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그쵸? 뭐 저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알고 모르고 설명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분명히 안전성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문항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내면 됩니까? 이 선생님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내셨어요? 유전자 변형 상한 이유를 각각 한 가지 써요. 이거 괜찮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항 서술형 8번이었네. 문항 8번. 그러면 8번 문제. 이거 이제 한 문제니까 뭐 굳이 뭐 서술형 이렇게 뭐 문제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서술형 서술 1 뭐 이렇게 뭐 하고, 자, 문제 1번은 그러면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2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 하나 쭉 쓰고, 뭐 이거보다는 표를 주는 게 낫겠네요. 그죠? 뭐 표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쓰고, 뭐 또 지금 이제 뭐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저 기능이 좋으시니까 이제 표를 만들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 2가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본 답안을 여기다 이제 예시 답안, 기본 답안, 예시 답안을 주셔야 되겠죠. 예시 답안. 그렇죠. 기본 답안.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유전자 변형 생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 답안, 두 번째는 뭐 올바른 뭐 이건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판단 뭐 이렇게 해서 2가지 예시 선생님 주시고, 그 다음 채점 기준은 뭘 하면 돼요? 채점 기준은 3가지니까 채점 기준 이거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요거 성취 수준 관련돼서 채점 기준은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 판단 기준 2가지 설명. 그러면 아까 뭐 3일이니까 이거 3점 주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 판단 기준 한 가지 설명. 그러면 2점.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성을 알고 있다. 그냥 뭐 1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답안 및 배점을 해서 뭐 3점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평가 문항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이 정도만 해도 뭐 선생님들 뭐 야간뿐만 아니라 세안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평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한번 이제 보시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단원, 선생님들이 각 교과에는 여러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원에서 한 단원이 예를 들면 5차시, 여기 지금 5칸인데요. 5차시 분량의 지도안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작성하는 이제 양식인데, 요거는 이제 그 비어있는 빈 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거 뭐냐면, 선생님들 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은 각 교과별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평가 영역에 관련된 그 평가 내용들을 표로 제시한 거를 내용을 비워놓은 요 양식입니다. 요거 이렇게 양식.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양식은 앞서 제가 이거 요거는 아까 실습을 했던 거죠. 시뮬레이션 실습을 했던 요 양식을 쓰셔도 되고, 또 이런 양식, 한 단원을 다 한다. 나는 정말 디테일한 세안을 구성해서 한 단원에 관련된 평가 를 다 문항을 다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 두 번째 시간까지 실습까지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제가 자료에 보내드린 앞서 보여드린 이런 양식들을 따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파일로.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파일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번 수업에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대표 수업을 한다든가 공개 수업을 한다든가 또 시범 수업할 때, 연구 수업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 중에서 선생님 교과에 맞는 이러한 형식, 양식, 이 평가에 관련된 양식이 있다면 그걸 적용해서 한번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